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왜 학원을 다니지 않을까요? 주변에서 못 보셨죠? 다 다닌다고 생각하시죠? 안 다닙니다. 그래서 수능 만점 받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인터뷰하거나 뭐 방송에 나오면 나는 교과서만 갖고 공부했어요. 안 믿으시죠? 학원 안 다니고 어떻게 공부를 잘하냐? 공부는 기억과의 싸움이에요. 교과서에 있는 지식과 정보를 내 머리로 옮겨서 나중에 인출하는 거죠.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하는 공부가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가 공부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어요. 그런데 기억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기억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말하는 기억이 있어요. 하나가 더 있어요. 할 수 있다라는 게 있어요. 알고 있다는 지식이에요. 배워서 알고 있는 거죠. 할 수 있다는 역량이에요. 공부가 알고 있다라는 기억이 있고 무언가 잘하는 기억이 있는 거예요. 알고 있다고 말하는 지식은 설명할 수 있는 기억이죠. 저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기 기억, 지식, 알고 있다, 배운 거. 또 하나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역량은 안무 기억과 절차 기억이라는 기억이에요. 저건 비의식 상태에서 작동되는 거예요. 왼쪽은 정신을 바짝 차릴 때, 오른쪽엔 잘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안무 기억은 능숙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깨닫는 거, 터득하는 게 있는데 절차 기억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잘하는지 몰라요. 안무 기억은 능숙해지는 건 연습을 많이 한 거예요. 저 절차 기억은 내가 이걸 왜 잘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하는 방법이 나한테 저장돼 있어요. 이거예요. 지식의 영역이 있고 역량의 영역이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동안에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라 학교 생활을 하면서 선생님하고 같이 하면서 저 역량도 늘어나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독해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해력은 중학교 때까지 해당된다고 보면 독해력은 수능, 국어, 독서 영역을 마치는 거. 대충 해서 왜 흔히 어머니들이 국어는 집을 팔아도 안 돼. 저 오른쪽 게 없는 아이들의 국어는 집을 팔아도 안 되죠. 독서 영역을 마칠 수가 없죠. 국어 독해력, 영어 독해력, 수학 독해력이 오른쪽에 절차 기억이고 안목 기억이에요. 국어 독해력이 있어야 전공 서적을 읽을 수 있어요. 영어 독해력이 있어야 영어로 된 전공 서적을 읽고 수학 독해력, 즉 수학 사고력이죠. 그게 있어야 수학을 할 수 있고 과학을 할 수 있고 경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른쪽이 도가학습이고 왼쪽은 그냥 지식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은 학교 생활을 정상적으로 잘하는 아이들이고 학원에 다니지 않은 애들. 왜냐하면 저거는 혼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누가 가르쳐 줄 수 없는 게 오른쪽의 역량이에요. 역량을 어떻게 가르쳐 줘요? 왼쪽 것만 가르쳐 주는 거야, 지식만. 강사가 학원에서 해주는 거 왼쪽 거예요. 오른쪽 거는 학원 다니는 애들한테는 생기지 않는 거예요. 저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역량이 없어요. 문제 풀어본 경험만 있는 거죠. 저게 없는 아이들, 저 오른쪽에 역량이 부족한 아이들이 하는 공부 방식이 있어요. 학원 의존형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역량이 없거든요. 알기 위해서 혼자 공부해야 되는데 글이 읽어지도 않고 읽어도 이해도 안 가고 그 기억도 안 나는 애들이에요. 학원 의존형 공부를 하는 애들이 오른쪽에 있는 애들. 어렸을 때 학원을 보내면 저 능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문제풀이식 공부를 해요. 쟤네들이. 저게 문제 유형이라는 말이에요. 풀어본 문제 기억나게 하는 거죠. 저게 수재들이 하는 공부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세 번째, 암기 위주의 공부를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범위 안에서 외우게 해서 A등급을 맞춰야 되니까. 그 중학교에서 전교권이라는 애들, 교육특구의 전교권이라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 고등학교 가면 상당수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다 무너져요.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국어죠. 암기 위주의 공부는 고등학교 가서는 쓸 수 없어요. 상위권 대학을 가려면 삼수, 사수해서 대충에 모여있는 아이들이 바로 중학교 때 암기식 공부를 해서 전교권이 된 아이들. 이래서 중학교에서 올레이라는 게 아이들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 무조건 외우는 아이들. 대충 아이들이 대부분의 후자예요. 암기 위주의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고등학교 가서 성적이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저 역량이 없는 애들이 무너지는 과목이 어딜까요? 저게 바로 역량의 핵심인 수능 국어예요. 그래서 대충 해서 국어는 집을 팔아도 안 돼. 독해력이 없는 거죠. 남한테 배우는 것만 집을 팔았다는 게 뭐예요?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집을 팔아서 교육비에 투자하면 더 비싼, 더 유명한 선생님. 안 돼요.
공부의 역량, 특히 국어 독서 영역을 마치는 전공 독서 영역의 지문을 읽는 저 독해력은 어떤 선생한테도 배울 수 없는 거예요. 저건 학원을 안 다닌 애들만 저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학원을 다닌 애들은 저 오른쪽에 역량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가 학원에서 내신 관리하는 애를 원치 않는 이유가 바로 저기 있는 거예요. 애들이 들어오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저 과정에서 중학교 때까지 엄청난 돈을 들여요. 학원 다니는 애들이 공부를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역량이 하나도 생기질 않으니. 어머니들이 이게 학원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왜 못하는지, 성적이 안 오는지 모르고 무조건 점수만 올려주려고 학원에 보내면 그 아이는 거의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큰일 납니다. 자, 역량입니다. 공부의 역량이에요. 역량 중에 대표적인 게 독해력이라 그랬어요. 국어 독해력, 영어 독해력, 수학 독해력, 수학 사고력이죠. 저게 바로 어머니가 자녀를 학원에 보내지 않고 어머니가 관찰했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에 가는 어머님들이 자녀를 학원에 보내지 않으신 거예요. 학원에 보내면 관찰을 못 하거든요. 어머니들은 지금 학원에서 애가 90점 맞고 100점 맞으면 공부 잘하는 줄 아시죠? 그건 걔가 어떻게 맞췄는지 모르시잖아요. 교육의 본질은 관찰이에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관찰했던 아이들. 얘는 이런 능력에서 뭔가 생각이 다르게 있구나. 이런 특징들을 옆에서 계속 어렸을 때부터 지켜보셨던 분들이 학원을 안 보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어머니하고 그런 과정에서 터득을 해서 역량이 늘어났던 거예요. 역량은 만들어지는 순서가 있어요. 저 순서가 틀리면 특목고 자사고를 들어가는 역량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자, 저 7가지 언어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외국 언어입니다. 우리한테는 영어죠. 네, 영어. 저 영어가 왜 초등학교 1학년 때 해야 될까요? 바로 언어는 엑스트레이닝이 문제가 돼요. 저 엑스트레이닝, 절차 기억화시키는 거. 문법을 배우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5살인데 문법에 전혀 배운 적도 없는데 문법 틀리지 않고 한국어를 구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린아이들은 머릿속에 먼저 문법 구조가 들어와요. 문법은 나중에 배우는 거예요. 저 미스테리한 트레이닝을 엑스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거는 엄마 표현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글을 먼저 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글을 먼저 읽게 하면 영어를 할 수가 없어요.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저 엑스트레이닝은 두뇌 문법식 언어회를 먼저 인스톨 시키는 트레이닝이 있어요. Shouting and Gesturing이라고 하는 훈련이에요. 언어과학 연구소에서 최근에 공개해서 일반인들도 많이 하고 있는 저 트레이닝이에요. 헤드폰을 끼고 큰 소리로 샤우팅을 하면서 그 영화에 나오는 모든 대사들을 아이들한테 유추하는 훈련, 저게 무슨 뜻일지 유추하는 훈련을 시키는 게 엑스트레이닝이에요. 놀라운 일이 생기죠. Guess right now, I'm gonna kill you and make your sheep burn. Ow! Cut it out, Gideon! Bah, what are you gonna do, cry? Hey, you hurt her. Cut it out. Travis! You don't scare me, Gideon. No, Switch, she is scared. Cry, little baby bunny, cry. I want you to remember this moment next time you think I'll ever be anything more than stupid carrot farming dumb bunny. Oh, you're so bad. Are you okay, Judy? Yeah, I'm okay. Here you go. Oh, you got a ticket! 불과 2년이면 빠른 아이들은 영어가 인스톨됩니다. 저게 초등학교 1학년 때 시작이 돼야 돼요. 초등학교 2학년 되면 하셔야 될 게 있는데 수리 기본 연산, 더하기 빼기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면 구구단의 소리 기억만 나는 거예요. 7963이라는 그 소리, 음절이 이름절이라서 멜로디가 기억나는 거예요. 그게 양적 지각을 못해요. 시각적 자극이 없어서. 양적 지각을 하도록 넘버 매트릭스라는 수학이 아니고 수리죠. 수의 이치를 느끼게 하는 기본 연산.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저 기본 수의 양을 느끼는 훈련을 어떻게 시키느냐로 이 아이가 영재고 과거에 갈 수 있는 아이가 되느냐, 아니면 그냥 문제집을 계속 푸는 선행을 하게 만드느냐가 저기서 결정돼요.
수리적 감각을 만들어주는 게 초등학교 과정이 수학에서 국어, 영어, 수학에서 초등학교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수학을 좋아하고 수리 추론력이 매우 뛰어난데 그걸 대충은 추적할 수도 없어요. 이걸 추적해서 이 아이의 수리 추론 능력, 수학의 이과적 소양이 얼마나 있느냐 이걸 추적해서 이 아이의 수학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를 깊게 고뇌를 해야 돼요. 아이들마다 기질이 다 달라서 저 아이들의 기질을 어머니들이 6살, 7살까지 관찰하고 이 아이를 어떻게 좋은 쪽으로 만들 것이냐. 이건 공부에도 국영수라는 언어에도 똑같아요. 공부가 그렇게 간단하고 학원 가서 문제 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 공부에 의지가 없는 아이들이 그냥 학원이라도 가야 하는 거고, 사회 지도계층이 되고 리더십을 배울 아이들, 다른 세상으로 안내할 아이들은 학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공부를 시켜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초등학교 3학년 때 해야 될 게 학습 언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동화책과 스토리북을 너무 많이 봅니다. 우리나라 애들은 한글 조기 교육 때문에 그래요. 전 세계가 7살 이전에 글자를 안 가르치는데 가르치면 안 되죠. 7살 이전에는 두뇌가 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글자는 논리예요. 그 공부를 일찍 시키려고 막 30몇 개월 됐는데 글자를 가르쳐요. 그리고 그 글자 배운 걸 가지고 동화와 스토리북 그거 독서인 줄 알고 엄청나게 읽어요. 걔네들은 비문학을 읽지 못해요. 단락이 있는 글을 읽지 못하고 글을 읽고 기억을 못하는 애로 변해버려요. 동화책. 정말 위험한 책이에요. 동화 스토리북은. 500권 이상 읽으면 큰일 나는 책이에요. 공부 못합니다. 저 과정을 다리를 건너가는 브릿지 독서라는 과정을 해야 돼요. 어머니가 자녀를 일찍 한글을 가르치고 스토리북을 많이 보여줬다면 저 브릿지 독서 과정을 6개월에서 1년쯤 하셔야 됩니다. 비문학 읽는 습관, 이해하는 습관, 기억하는 습관, 집중하는 습관을 길러줘야 돼요. 저거 안 하면 4학년, 5학년부터 글 못 읽어요. 독서 절대로 안 해요. 얘들이 다 학습 만화 보는 거예요. 글을 못 읽으니까. 사실은 학습 만화 보는 아이들은 그 아이들 자체가 지적 호기심이 있는데 어머니들이 동화책 스토리북 그게 그냥 연속극이잖아요. 그냥 스토리만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런 책을 보게 하면 걔네들이 정상적인 비문학 지식 탐구를 못해요. 어머니들이 다 망치는 거죠. 특히 어렸을 때 뭐 책 육아 시켰던 분들 큰일 납니다. 걔들 한글 일찍 되죠? 그 한글이 무슨 한글인 줄 아세요? 그는 논리적으로 자음과 모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통문자 방식이라는 거예요. 글자를 7살 이전에 가리키면 얘네들이 그림으로 그냥 기억해버려요. 이 아이들이 4학년, 5학년, 6학년, 고학년이 되면 맞춤법에서 다 틀리기 시작해요. 이게 왜 이 맞춤법이 왜 안 되는지 논리적으로 알아내질 못해요. 우리나라는 모두 선행이에요. 이게 다 대충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공부를 경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죠. 공부는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마라톤이에요. 42.195km예요. 저게 턱 먹고 자사고 가는 공부가 바로 마라톤이에요. 출발선에서 먼저 출발하는 거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게 선행이거든요. 그래서 저 공부를 시키시는 분들이 학원에 안 보내시는 거예요. 출발점 중요하지 않거든요. 저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저걸 관찰하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걸 어머니가 옆에서 자녀를 앉혀놓고 저걸 하나씩 하나씩 관찰하셔야 돼요. 물론 저 관찰하시려면 따로 공부가 필요하신데 그거를 따로 하시지 않은 분들이 저 개념을 받아들이시죠. 어렵고 그냥 주변에 엄마들이 뭐해 어느 학원 가야 돼 이런 입소문에 공부를 하니까 아이들이 다 그렇게 열심히 학원을 다녔으면 고등학교 가서 공부 잘해야 되잖아요. 다 무너져요. 어머니들의 소문을 입소문으로 하는 공부는 하나도 옳은 게 없어요. 영어도 똑같아요. 엄마표 영어는. 자, 저 브릿지 독서와 그 다음에 3학년이 되면 2학년 때 시작한 수학의 연산이 도형으로 넘어가고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공부 언어가 시작돼요. 공부하는 데 필요한 언어죠. 저게 바로 독해력이에요. 공부 역량의 핵심이죠. 글을 읽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속에 들은 것까지 추론해내고 글쓴이의 의도와 이런 것까지 다 알아내는. 그리고 저때
수학 능력이 좀 뛰어난 애들, 저기서부터 시작한 아이들은 이제 저 단계에서 수학 사고력 훈련을 해야 됩니다. 수학 사고력은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저거는 문제를 여러 번 풀어서 유형 연습을 기억하고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심화시키고 이거는 대충 하는 방식은 수학 공부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저 수학 사고력은 문제를 만났을 때 9단계로 문제의 답을 찾아가는 그 훈련이 있어요. 그리고 수학 문제를 받았을 때 머릿속에서 수학의 문제가 그림으로 변하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저 9단계 훈련을 우리나라에는 하는 데가 없어요. 저게 가장 중요한 수학. 저게 영재고 과거에 갈 아이들은 저 훈련을 반드시 해야 돼요. 대한민국엔 유일하게 수리포스라는 저 트레이닝만 있어요. 저 트레이닝은 연산, 도형 다 합쳐서 불과 480회밖에 안 돼요. 연산 480회, 하루에 1시간씩 하는 거예요. 도형 480회, 수학사고력 480개. 그러면 고등학교 수학을 선행을 하는 게 아니고 월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수학사고력은 영재들 외에는 그동안에 아이들이 혼자서 끙끙 앓았던 외에는 저 툴이 만들어지지 않고 공개되질 않아서 일반 아이들을 저 수학 영재급으로 기르는 일은 그동안엔 불가능했어요. 저희 언어과학연구소가 최근에 저걸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아이들도 저 훈련을 하고 있어요. 저 훈련은 저희 채널 안에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480회로 모든 아이들이 선행을 하는 게 아니라 월반을 하는 아이로 만드는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5학년이 되면 입시 영어를 해야 돼요. 독해예요. 리딩이죠. 저것도 문법을 배우기 전에 하는 리딩이에요. 우리 한국 책 읽을 때 문법으로 읽지 않잖아요. 그냥 읽으면서 무슨 뜻인지 아는 거죠. 저게 수능 영어 독해. 저것도 나중에 앞에서부터 시작하면 엑스트레이딩을 시작해서 먼저 언어가 되면 문법은 나중에 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여름방학 때쯤에서 저 1학년 때부터 엑스트레이닝을 한 애들, 엑스트레이닝이 끝나서 언어가 되면 미국 아이들 6세, 7세 정도의 언어 구사력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어머니들이 하고 계시는 엄마표 영어예요. 영어책 읽고, 뭐 만화도 보고, 소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다큐멘터리도 보고, 그게 두 번째 단계에서 하는 거를 지금 엄마표 영어는 거꾸로 그걸 먼저 하니까 아이들이 발화도 안 되고 몇 년에다 결국은 다 포기하는 거예요. 저게 되고 나면 영어가 먼저 머릿속에 들어오면 초등학교 6학년 여름방학 때 문법을 잠깐 하면 중학교 문법은 그냥 용어 배우기예요. 아, 이게 그래서 관계대명사구나. 이래서 투부정사구나. 투부정사를 먼저 쓸 수 있는 애들이 투부정사 설명을 들으면 그냥 간단한 거예요. 투부정사를 쓸 수 없는 아이들이 투부정사 설명을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 절대 몰라요. 영원히 공부가 돼요. 우리 중학교 때 국어 시간에 한국 문법 배웠죠? 그때 어려우셨나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이게 두음법칙이구나. 내가 그래서 말을 이렇게 썼구나. 그건 언어가 먼저 돼서. 저 엑스트레이닝이 먼저 되면 문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엑스트레이닝으로 언어 회로가 머릿속에서 문법 구조가 먼저 만들어지기 전에 문법을 배우면 절대로 문법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저런 식의 저 영어를 하지 않으면 전국 단위 자사고 이런 데 가면 안 돼요. 도구화 되질 않아요. 영어 그냥 끊임없이 공부만 돼요. 고생을 엄청나게 하게 됐죠. 그러니까 대충 아이들이 매덕 드는 거예요. 영어 하나에. 저렇게 하면 대충 아이들이 하는 거 5분의 1의 고생도 안 돼요. 저 순서가 틀려서 대충 공부는 다 순서가 틀려 있죠. 학원에서 그냥 마케팅을 하신 거죠. 정확한 심리학적 학습 이론 같은 건 그분들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 남을 가리키던 분들이니까. 자, 초등학교 5학년 때 입시 영어를 완벽하게 해줘야 됩니다. 저 훈련도 나중에 앞에서도 쭉 했다가 저걸 마무리하는 훈련이 저희 언어과학연구소의 세븐랭귀지 저게 다 훈련이에요. 어머니들이 나 우리 아이 먹고 잘 사고 보내고 싶어요.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하려면 너무나 힘들어요. 그동안에 저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니까. 이제는 저희가 저 프로젝트를 공개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옆에 같이 관찰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 해야 될 게 인성언어라는 언어예요. 여기서부터 비교과가 들어가는 거죠. Who am I?
특목고 자사고 갈 아이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자아 정체성. 대체 나는 누구지? 그리고 그 속에서 진로 진학의 이야기가 저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 진로 진학이라는 말은 어디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죠? 진로. 어디로 간다는 건 거기 그 직업을 체험해 본다고 되는 게 아니야. 어디로 간다는 건 뭘 할까요? 저게 후에마이가. 내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알게 하는 거예요. 저게 전 세계가 공교육에서 자정체성 수업을 하는 거에 공교육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교육이 저걸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공교육이 전부 입시에 매몰돼 있어요. 그래서 저 후에마이 수업을 전혀 하지 못해요. 특목고 자사고 갈 아이들, 영재고 과고 갈 아이들, 그다음에 IB 계열 고등학교 갈 아이들, 국제고 갈 아이들, 혹은 유학을 갈 아이들은 저 후에마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작년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하는 걸 저희는 권하고 있어요. 저 스케줄대로 온다면, 그때 되면 저 과정이 들어가면 완전히 성인이 되죠. 물론 또 하나 아이들을 권해요. 특목고 자사고는 나 굳이 갈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저 수업은 나중에 중학교 가면 이제 매우 위험한 고비가 오죠. 어머니들 다 걱정되시죠? 바로 사춘기가 오죠. 중2병이라는 거, 심하게 중2병을 앓는, 그것도 전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동화책 읽던 아이들, 세상에 대해서 오해했던 애들, 세상이 아름다운지 알았던 애들, 인간 속에 악마성이 있다는 걸 모르는 애들, 중학교 가니까 다 악마잖아요. 심지어 자기 속에서도 악마였죠. 우리 교육의 큰 딜레마예요. 저 잘못된 독서, 잘못된 독서관, 독서가 멋있는 건 줄 아는 저 오류 행위. 독서란 말이 전 세계에 없어요. 그냥 리딩이에요. 읽기예요. 영어에서는 독서란 말을 굳이 할 때는 reading books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읽기 연습이에요. 초등학교 독서는. 7번째, 마지막 세븐 랭귀지 마지막이 특목고 자사고 중에서도 전국 단위 자사고 중에 아주 특수한 몇몇 학교, 아주 대표적으로 민사고 같은 학교죠. 정말 날고 뛰는 각계에서 아주 특별한 다양한 아이들이 모인데 거기 들어갔다가 낙오되어 뭐 이런 게 바로 저 지성 언어, 멘탈이 문제가 돼서 그런 거야. 딥앤 와이드, 세상을 움직이는 12개의 관념에 대해서, 관념의 원소, 지성의 12원소에 대해서 깊은 통찰이 있는 아이들이 하는 수업이에요. 근데 어머니 자녀가 전국 단위 자사고나 특수한 학교를 가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 과정까지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저건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나 2학년 후반부의 2학기 때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저기까지만 하면 중학교 기본적으로 성적은 그냥 저 자체로 역량 트레이닝 그걸로 중학교 성적은 그냥 올레이가 나오는 거예요. 필타고사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 비교과가 6번, 7번이 저게 수행평가예요. 저기까지 그냥 올레이가 되는 거예요. 공부는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먼저예요. 저게 바로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부 잘하고 싶은 애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완성되고 싶은 아이로 만드는 거,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머니의 역할이에요. 어머니가 자녀를 유일하게 이해하시잖아요. 지구상에서 어머니 자녀를 정확하게 어머니 자녀의 기질을 아는 분은 어머니밖에 없어요. 교육은 어머니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교육의 도움을 받아서 어머니가 하시는 게 전 세계 교육이에요. 대치홍이 1992년에 수능 때 갑자기 생겨갖고 우리나라 교육이 이상해진 거예요. 이제 교육은 저렇게 하면 안 돼요. 특목고 자사고 교육은 대치홍식 교육하고는 전혀 다른 교육이에요. 대치홍식 문제 유형 교육은 수능 끝난 날 저녁 6시에 머릿속에 들은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 유형 연습이에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은 평생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200년 동안 이렇게 해야 우리 아이가 특목고 자사고에도 가고 자기의 미래를 만들고 이 사회에서 리더가 되게 하는 거예요. 저 세븐 랭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누가 공부의 완전체인가? 누구의 미래가 선명한가? 이제 생각이 좀 정리되셨나요? 제가 보충 설명을 이렇게 길게 해드리니까
저 과정이 바로 얘는 공부를 진짜 잘하네구나. 이 아이의 미래는 저게 국어, 영어, 수학의 공부 역량과 비교과예요. 공부의 역량을 깊게 만드는 그 프로젝트를 지난 20년 동안 완성시켜서 아주 특수한 데 쓰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어머니들은 공부의 철인이라는 학원이 전국에 몇 개 있는 거 혹시 아실까요? 네, 저희 번호는 저희 언어과학연구소가 하고 있는 학원입니다. 학원은 강사가 있어야 되는데 저 공부의 철인은 강사는 없어요. 가르치는 데가 아니에요. 칠판도 없어요. 특목고 자사고 갈 아이들 저 교육을 세븐랭귀지에 저 트레이닝을 하는데요. 칠판 없습니다.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 역량을 트레이닝 시켜요. 행복하죠. 어머니들이 이 아이를 보내면 공부는 점수가 아니라 그 아이의 역량이에요. 이걸 어머니들이 판단하는 법을 잘 모르시죠. 우리 아이가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걸 웩슬러로 검증되지 않는 거예요. 저건 TQ 테스트라는 저희 언어과학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언어 정보 처리 관성 테스트가 있어요. 그 공부의 처리에서 그동안에 저 세븐랭귀지로 아이들의 특목고 자사고 영재고 과고 갈 아이들을 우리가 길을 안내하고 그 아이들을 행복하게 그 안에 더 큰 길로 열어줬던 그 프로젝트예요. 저 프로젝트가 최근에 대치동에서 7세 고시, 4세 고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대충에서 하는 모든 거는 대충 어머니들끼리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긴 특수 상황이니까요. 정시 파이터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 한 과목당 집 한 채씩 날라가기도 하는 그런 공부를 하는데요. 그런데 전국의 어머니들이 대충 공부를 정상적인 공부인 줄 알아요. 못 따라가요. 대충식 공부를 하면. 거기는 문제 유형 연습, 답 맞히는 기술을 잘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공부를 하면 쟤네들이 훨씬 유리해요. 모든 어머니들이 대충을 바라보고 있는 거를 막아드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 세븐랭귀지를 일반에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마더클럽이라는 클럽입니다. 언어과학연구소에서 부설 클럽을 만들어서 어머니들한테 대충을 바라보지 않고 정말 어머니들이 자녀 교육을 잘 시켰던 분들이 했었던 거를 어머니들한테도 대충을 바라보지 않으셔야죠. 공부 지옥이에요, 거기는. 거길 아이들을 밀어넣으면 안 돼요. 걔네들 못 이겨요. 이길 필요도 없는 거지만. 걔네들은 특목고 자사고 애들을 못 이겨요. 오늘 말씀드린 다가 심리학자들이 지난 20년 동안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그 도구를 가지고 자녀를 트레이닝 시킬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클럽을 만들었어요. 그게 마더클럽입니다. 지금 이미 많은 분들이 와서 마더클럽에서 저 세븐랭귀지를 전국의 어머니들이 하고 있어요. 네, 온라인으로 하는 거예요. 댁에서 하는 거예요. 홈 트레이닝이에요. 저 두 가지. 누가 공부의 완전체인가, 누구의 미래가 선명한가. 지금부터 마더클럽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마더클럽은 첫 번째 조건은 교육의 본질이 관찰이에요. 어머니 외에는 어머니 자녀를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머니만 아세요. 어머니가 관찰을 포기하고 돈을 내고 학원에 그냥 점수 올려주세요. 그건 특목고 자사고용이 아니에요. 특목고 자사고는 본질이 제가 잊고 있었어요. 저 이제부터 제 아이 관찰하겠어요. 물론 3살, 4살 때부터 해주시면 좋죠. 적어도 5살 이전에. 5살 이전에 관찰을 제대로 안 해서 교육을 제대로 못했던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되면 어머님 말 안 듣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자녀 교육은 6세 이전까지가 너무나 중요한데 어머니들이 입소문 때문에 그것도 실패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너무 괴롭고 어머니를 도와드려야 돼서 저 약속을 하셔야 돼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제 관찰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관찰을 안 했다는 거, 점수 올려줘야 됐다는 내 공부에 대한 내 생각이 오늘 많은
깨달음을 받았어요. 그러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머니가 관찰을 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관찰할 수 없어요. 아무도 관찰할 수 없어요. 그 아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변하고 이걸 했는데 뭘 못 따라오고 뭘 더 잘하고 이건 관찰밖에 못하는 거예요.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마더클럽은 가리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가리키는 거면 어머니한테 하시라고 안 하죠. 못 하시죠. 자극과 반응과 실시간 피드백을 하게 하는 시뮬레이션 심리학적 도구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거를 어머니가 옆에서 이 아이가 하는 거를 저희가 안내해 드린 대로 관찰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동의하셔야 돼요. 내가 관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어머니가 동행을 해 주셔야 돼요. 중간에 손을 놓고 학원으로 보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아이가 술 먹고 자자고 갈 수가 없어요. 동행 교육이에요. 저희는 지금 마더클럽 어머니들은 아이들한테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저 훈련들을 수학 뭐 이런 일부만 빼고 독해력 훈련이나 브릿지 독서나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아까 QMI 자아정체성 수업 이런 거 어머니들이 직접 하십니다. 어머니들끼리 모여서 어머니가 어머니 자녀를 어머니를 능가하는 아이로 만들려면 어머니도 같이 동행하셔야 돼요. 그게 저희들의 조건이에요.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냥 그리는 어머니가 그동안에 안 해보셨던 거, 아이가 훈련할 때 어떻게 도와줄까라는 것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중3까지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중3이 지나면 아이들이 이제 성장해 버려요. 그때까지만 손잡고 손을 놓으시면 안 돼요. 원하는 대로 했다가 초등학교 4학년 되니까 이제 내가 가르칠 수가 없어. 난이도가 너무 높아. 내가 모르는 게 많아. 그래서 손 놔버리고 학원에 보내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턱 먹고 자사고 못 가요. 손 놓으면 안 돼요. 사춘기 지날 때까지는 자녀를 동행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완전체 교육. 점수 맞히는 문제 유형 연습이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의 역량, 그 다음에 비교과에 자기가 누군지 아는 이 완전체 교육을 찾았던 분들. 저희가 지금 유튜브로 어머니들을 만나고 있죠. 어머니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유튜브에서 만나요. 저희 일기 어머니들이 이런 교육을 찾으셨던 분들이에요. 턱 먹고 자사고, 그다음에 완전체 교육. 그랬다가 이게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처음으로 아셔서 깜짝 놀라셨죠. 저희를 찾고 계셨다면 저희를 만나시면 돼요. 저희 손을 잡으시면 돼요. 저희 우산 속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이거는 완전체 교육이에요. 턱 먹고 자사고 교육이에요. 물론 턱 먹고 자사고에 안 가도 나중에 갈 거냐 말 거냐는 그 아이가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결정하면 돼요. 그 과정까지는 우리가 같이 가고. 그래도 일반고를 가도 걔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갈 수 있어요. 정시 파이터 되지 않아요. 이게 정상적인 공부예요. 돈이 안 드는 공부예요. 단 저 세 가지 관찰해 주실 건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아이 손을 놓지 않으실 건지, 그 다음에 저희가 제안하는 이 완전체 교육, 거기에는 학교 점수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의 인성과 이 아이의 성격과 기질과 이런 게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것, 당연히 그 속엔 이 아이의 진로도 들어있죠. 우리가 아이들의 공부를 시키는 건 수능 시험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아이가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열어갈까, 어느 문을 열을까, 거기까지 우리가 동행해 줘야 되는 거예요. 행복한 교육이 옵니다. 사교육비 전혀 안 들어요. 구글 알고리즘이 어머니와 저희를 이렇게 만나게 해준 이 행운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